자, 그럼 이제 저희 식구들과 함께 신나게 한번 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우스 복싱 군계 일학 이동학 최고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이완용태, 간용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유,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정해주신 별명이에요. 예. 네, 뭐 어떻게 잘못 정해주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울합니까? 아니, 억울한 게 아니고 네. 억울할 필요도 없고 이제 네. 소신에 대한 정치인 건데. 아, 근데 섭섭해 하시는 건 전 이해해요. 이해하죠. 당연히 이해하고 네. 이게 같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부응하지 못한 거에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죠. 예, 그럼요. 간 볼 거 다 봤고요. 오늘 제가 요 부분에 대한 큰 그림, 뭐야, 또 있어? 아주 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보석 같다. 유와 아니, 저 그래도 뭐야? 뭐- 그 보석이 뭐죠? 주얼리. 주얼리. 진짜 보석 같습니다. 예, 요 정도 한번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어. 더 이상 이제 아마 공격을 조금 덜 하시지 않으실까. 아, 김용태 최고에 대한 공격을 이제 안 할 것 같다. 예, 뭐 안 한다기보다는 저런 뜻이 있을 수도 아, 있겠구나. 그래요? 또 가능성 이간질 작전 또 측면에서 들어가네요. 아, 김용태조차도 잘 몰랐던 네.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변의 이야기들. 네. 아, 어떻게 그거부터 갈까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한동훈은 뭐 지금 할 지금 것도 사실 없지. 핵심이 아니에요. 네, 핵심은 이준석의 큰 그림. 이준석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죠. 지금 김용태는 또 다시 말이 된 건데 여기에서 이준석의 말일 네. 뿐이에요. 네.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 뭐 아유, 막풀 달고 이러신 너무 분들도 기대된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장기말을 움직이고 있는지 네. 큰 그림 좀 한번 그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보수의 이 아젠다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갈라지냐 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네. 민주당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잊혀졌어. 심지어 뉴스에 안 당대표가 뭐 봉사활동을 가도 아유. 두문불출이라고 막 뉴스가 나와요. 예. 크리스마스 아니, 때 봉사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돌아다니고 몰랐- 있는데 진짜 몰라가지고 아무도 몰라. 네, 엄연히 돌아다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2월 달 정도 되면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거냐. 2월로 갑니다. 네, 네. 아마 그때까지는 사정없이 치고 받을 겁니다. 누가요? 한동훈과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이 서로 서로 치고 받을 물어뜯고. 겁니다. 네. 그런데 단서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김용태 최고가 나는 당에 남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2월 달 정도에 극적으로 무언가의 타결이 있을 수도 있다. 한동훈과 이준석 간에 네. 극적 타결이 2월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신나게 싸울 때 네. 그때는 이제 김용태는 약간 그 당 쪽에서 빠져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뭔가 큰 타결에서 중요하게 쓰이나요 혹시? 그렇죠. 김용태가? 왜냐면, 이게 트로이의 목마라고 있잖아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의 목마는 원래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진입시켜서 아하. 그 밖에서 칠 때 안에서 호응하게 만드는 건데 야. 요거는 지금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준석이. 그렇죠. 그럼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로이의 목마는 이미 태어났어요. 트로이 성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미 다 조종 장치 만들어 놓고 예. 이 안에다가 이제 회로도 딱 치워 놓고 그렇죠. 예. 밖에서 조종하는 거군요. 그럼요. 총선 앞두고 만약에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최고의 이슈가 될 경우에 네. 민주당은 지금처럼 또다시 이슈를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가 혁신하냐 마냐 통합하냐 마냐 이걸로 뉴스를 다 빨아들이면서 결국 다시 하나가 될 시나리오도 그려지고 그럼 있다. 결국 그러면 네. 이준석과 한동훈은 그 그림까지도 이미 다 그려놓은 거고 네. 김용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도 지금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른 채로 지금 가고 있는 잘 거죠. 매기네요, 아주. 그래서 당신은 지금 트로이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목말 안에 그림이 있어요. 보이는구나. 네, 그렇죠. 이동학은 보이네. 그 안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제 깨달으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뭐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고 뭐 상상이니까요. 소설은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래요? 뭐 글쎄요. 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뭐 가능성이 늘 열려 있지만 이 대표가 창당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좀 많죠. 근데 조금 전에 그 진중권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준석 그렇게 창당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당에 남고 싶은 건데 남을 뭐 명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을 줘야 이준석도 좀 남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건 있죠. 결국에 이전 대표가 당을 남으려면 당이 뭔가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당이 이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탄압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이 또 대통령실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이 대표 보고 남으라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예. 그 변화 어떤 선결 조건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우리 저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제 이 방송에서 떠나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읍천리 커피. 요거를 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제 25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분들께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 커뮤니티 탭을 눌러보시면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 빨리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거기다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떠나려는 시청자들, 그걸 붙잡으려는 우리 읍천리와 우리의 노력, 이런 것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네. 가다가 읍천리 이 카페 지점을 오프라인을 봤습니다. 네? 건대 입구 그 고가 밑에 철도 들어가셨구나.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 뭐야? 읍천리가 있구나. 그래서 보이면 들어가는 게 읍천리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인지도가 생겼네요, 그래도. 읍천리,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맛있어요. 네. 네. 커피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학 최고의 그림, 아무리 봐도 지금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모양새는 그냥 진짜 찢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네. 결국은 2월 중에 다시 모이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이벤트 노이즈를 만들기 위한 전략, 큰 그림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김용태 등등은 이제 열심히 자기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네. 그들의 장기판에서 말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네. 자기 의지로 남는 것 같지만 음.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닌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철학적이다. 예.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닌. 신나게 먹이는구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조차도 다 계산된 거죠. 이것조차도?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와. 김용태가 저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대선 때도 보세요. 네. 집 나가잖아요, 바로. 그래요. 바로 집 나가서 뭐 순천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막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결국 울산에서 회동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딱 어깨동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커피 마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읍천리 커피를 마셨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좀 전. 유튜브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시고 민주당 걱정을 좀 하셨나요? 민주당 걱정할 게 뭐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존재감 없다. 존재가 없죠. 어쨌든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슈퍼위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일들이 지금 예고되고 그렇죠. 이것이 좋은 뉴스도 있고 분명히 나쁜 뉴스도 있는데 국민의 여론 여당을 집중할 것이고 야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억지로 또 야당 이슈를 또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굳이? 지금 왜냐면 충분합니다, 여당 이슈가.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했으면 좋은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누구로 선임을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뉴스 단서 하나 딱 나왔어요. 이수정 교수를 하겠다. 비대위원. 네,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오늘 아침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습니다. 네, 왜 내 코가 석자다. 근데 네. 지금 슈퍼챗 들어와서 요거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 총각이라는 분이 무려 10,000원을 기부해 주시면서 한동훈 그리고 김용태가 힘을 합치면 2030 여성들의 표를 싹쓸이하면서 385석, 385석도 가능하다. 오. 좀 태국 아니에요? 385석이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야?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슈퍼챗 나온 게 어딥니까? 어디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 이수정 계속 교수. 이수정 교수. 네. 비대위원 지금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잃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국힘이 지금 약한 포지션이 어디냐. 쓴소리하고 제대로 국민의 상식과 공정한 이 관념에 맞춰서 당을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완전히 누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예, 뭐 이게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완전 실망으로 바꿔놨다. 그렇죠. 실망으로 바꿔놨죠. 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수정 교수처럼 뭔가 공익을 위해서 헌신, 여기서 말하는 공익은 국민의힘 전체, 우리 국민의힘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개인화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누가 여기에 자기가 발을 담그겠냐? 네, 발을 담그겠냐. 지금 이제 발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잃었다고 봐요.
아, 근데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 비중이 큰 분인가요? 그 국힘 내에서? 그래도 신선한 이미지를 나름대로는 대통령 시각에서 상징성이 좀 있었고. 그렇죠. 대통령이랑도 가깝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네. 명품백 이 관련해서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짝퉁, 장르만 여기고. 짝퉁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는 가품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한 워딩은 또 그대로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딱 하는 순간 장르만 여의도가 확장성이 많은 완전히 이슈를 지금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XX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 왜 이렇게 시청자는 적은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슈 공장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수정 교수의 비대위원 안 받겠다는 거는 크게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좀 잃은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게 큰 이슈 아니죠? 아니 뭐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대응하는 과정이 조금 당원들이 봤을 때는 모지하는 그런 듯한 이미지가 있을 수 약간 좀 있죠. 실망은 했군요. 왜냐하면 어제는 이제 합류에 대한 기사가 나갔었는데 네. 사실 오늘은 또 약간 다른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당이 지금 위기잖아요. 네네. 이런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는데 그럼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네. 글쎄요 저는 당원들께서 이렇게 구설수에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저 당 본진이 구설수에 몰리는 혹은 뭐 더 불편한 내용이 구설수에 올리는 것보단 차라리 그런 약간의 외곽 혹은 뭐 이수정 교수 같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 몸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직접 네. 이렇게 맞는 거. 네,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이런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시그널 나온 거 보면 어쨌든 당정대가 이제 어제 회의 열어가지고 이건 더 이상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거 당연히 안 받고 네. 이거 너무 우리는 원사이드 간다. 네. 이게 방침이 딱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을 누굴 선임할 거냐? 가이드라인은 나온 거예요 이미. 이수정 교수를 얘기한 그 순간 당정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양두구육. 대한민국 최고로 양두구육을 잘할 비대위원들을 지금 물망에 올리고 지금 찾고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기대할 만한 인사가 안 나올 당정대 거예요. 뭐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뭐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당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요? 환자, 네, 환자라고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이 집도의를 모셔놓고 메스 딱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수술은 하면 안 됩니다. 약으로만 처방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도의한테 다 맡겨야 되는데 집도의가 오기도 전에 수용 불가 이렇게 당정대에서 나갔다면 이거는 자칫 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려도 분명히 있고 이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집도의가 누구예요, 근데? 지금 김용태 최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태 최고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한동훈은 돌팔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또.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집도의에게 사실은 메스를 맡겨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가이드라인을 갈라치기를 친 뭐 거니까. 이쪽 저쪽 잘하시네요. 아주. 그 지점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뭐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모셨고 어쨌든 지명했고 네. 정국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 특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저게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론조사상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또 명품백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의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어떤 대답과 해명과 또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수용 불가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합리적인 답은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겠다. 왜냐하면 총선 이제 때려 맞는 거죠, 이 용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산에 때려 맞는데 제가 한동훈이라면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을 네. 1순위로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으로? 네, 바로 전화합니다. 오늘 근데 지금 오늘 들었다 놨다 전화 혹시 왔어요? 안 받았어요. 못 오, 받았어요. 안 받았- 안 안 왔다고. 단독입니까? 안 왔다고. 안 왔다고요? 네, 안 왔다고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전 1순위로 전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시각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같은 아니 거는 그러면 오늘 이동학 전 최고가 아주 신나가지고 저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데 네. 전혀 뭐 제안 받은 바도 없고요. 네. 근데 전화가 저 네. 02로 시작해서 와요? 아니면 한 전 장관의 그 헤드폰으로 옵니까? 이런 요즘에 거 비대위원 같은 거 할 때. 텔레그램 폰으로 전화한다는 얘기도 이제 들리고 텔레그램 폰? 카톡 폰으로도 전화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음성 통화하는 거 그거?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일부러? 네. 근데 뭐 네.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이 비대위에. 아니, 지금 결국엔 비대위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비대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은 느낌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7, 8, 9 비대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 김용태 최고 아니, 충분히 뭐 가능성이 제가 있는데. 가고 안 가고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민생이 문제잖아요. 아이, 이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생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전 불안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빚 쪼들리죠. 네. 불황이죠. 희망이 없잖아요. 국정이 논점 이탈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가 어떤 비전을 내놓을 거냐. 현재 민생에 대해서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정쟁으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성은 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대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2년 전 오늘 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아 그랬나요? 네. 2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12월 26일. 그렇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2년 전에. 네. 아 눈물은 아니었고 콧물이었나요? 하여튼 예. 콧물은 우리 네. 신혜영 기자가 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콧물이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는 내조만 하겠다. 자기는 더 이상 뭐 감나라 배나라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전국회의에서 인준됐고 오늘 딱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 영부인의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 이거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민생 이것도요. 결국에는 지금 뒤에서 여사가 인사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밖에 없고 네. 막 뇌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녹취가 나오고 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민생을 바로 셀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뭐 일부 인터넷 언론 같은 데서 뭐 녹취가 뭐 300개가 있었고 그거를 뭐 하나 이제 막 총선 전에 풀 거라는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런 걱정도 당에서 좀 합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 굉장히 당으로서는 총선 치르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국민의힘 걱정, 우려 이런 거 좀 많이 해봤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하여튼 새로운 비대위에서 민생을 앞서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정쟁 얘기 좀 그만하자. 근데 사실 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뭐 민생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언제까지 정쟁할 거냐. 그럼 내도 뭐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게 이른바 정쟁들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럼 인생 진짜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튼 국민의힘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용태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요? 민주당 시원하게 한번 또 비판 가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네, 뭐 일단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 얘기하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 네.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고립작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무 명확해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위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고 재판 네. 리스크가 걸려 있고 네. 당장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나오면 어떡하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총선 중간에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할 가능성도 있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원의 모임에는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나눴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더 여기는 뭐 왔다 갔다 되는 거죠. 답도 없다. 답이 없는 거죠. 민주당은 근데 답은 있죠.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나눴으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을 안 것이고 하시겠죠. 안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방탄 딱 본인만을 위한 민주당,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친명 인사들로의 공천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글쎄 저는 되게 안타까운 이 상황이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다른 결에서 위기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위기는 있는데 네. 전혀 다른 거다. 이슈를 못 만들고 있다. 이슈를 리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슈는 잘 만들었죠. 여기가 탄핵 문제인 이슈랑 거예요. 방탄 네. 이슈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탄 이슈는 국힘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영부인 이거를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이슈가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 대표다 혹은 저 민주당의 정말 핵심이다. 네. 그러면 뭐 어떤 걸로 이슈 만들 거예요? 지금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응. 이게 뭐냐면 저쪽이 뭘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은 김건희 특검. 지난번에 제가 마동석의 주먹이 날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일단은 저 여당에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어떻게 있잖아요.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슈를 그렇게
선점을 해버렸어요. 네. 네, 자기네들 할 건지 말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네 그럼 지금 뭐 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지도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지도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럼 뭐 별로 못하는 것도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상황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이동학도. 그러니까 제가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170석 그럼요. 있는데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믿고 힘을 준 건데 이 이슈 메이킹을 왜 못하지 근데 진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못해? 아니 이제 입법 권력 갖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어쨌든 정부가 국회에서 뭔가를 통과해서 해도 그걸 거부권을 막 대통령이 해버리고. 아니 그것도 근데 사실은 이슈 메이킹이긴 하잖아요. 이슈를 만드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거를 회심의 마지막 이거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동학 전 최고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민주당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슈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못 지금 만드는 거 빼고는 잘하고 계속 있다. 둥글게 말을 계속 회피하시는 이렇게 거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잘하고 있다. 민주당 뭐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이슈는 잘 못 만들고 있다. 네, 이슈를 잘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 비판 중에 이재명 대표에 너무 권력이 몰려 있다, 사당화돼 있다. 요거는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어쨌든 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 네.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를 당내에서도 뭔가 엎을 만한 뭔가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서 그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당장 문제 삼을 수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돌려. 연동형 그 선거제에 대해서 연동형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은 아니다. 네, 안 민주당 난 그러면 상황인 현행 것 같고. 유지한다? 네, 저는 현행 취재 위주로 잘한다.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아니 거죠.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고. 민주당 입장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왜 같아요? 안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바꾸고 다시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연동형? 아니죠. 이제 그거는 키는 이제 국힘에 있는 건데. 왜 또 키가 웃기면 법을 통과시켰는데 아니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국힘에서 이거를 위성 정당을 하겠다라고 네. 법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또 다시 행위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상응할 만한 카드로 우리도 어떤 카드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민주당은 늘 논리가 늘 우리가 저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꾸겠다. 우리가 정의다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선 때 당원당이 바뀌면서 후보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제가 당대표라면 저는 위성 정당 이거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안 할 거고 네, 현재대로 명확하게. 간다? 현재대로 간다. 현재대로 가는 거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자기 입장이 바뀔 거냐 말 거냐 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다. 이런 거는 지금 현황대로 간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로 갑니까? 그래서 아니 비례대표로도 안 가죠. 비례대표 가면 안 된다? 안 가요. 어떻게 알아? 알아요? 쟤는 모르죠. 제가 이재명이라면 저는 안 간다. 그럼 지역구 나와요? 지역구로 나가는 거죠. 개항으로? 네. 개항으로. 지금 기준은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총선판을 위해서 뭔가 어딘가에 붙어야 될 판이 생긴다. 그러면 일종의 유력한 카드로 쓸 수는 있는 거죠. 당대표 카드는. 네. 아니 뭐 당연히 결정권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만 그러면 병립형에 아니면 연동형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는 이동학 전 최고랑 많이 얘기했지만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연동형 유지. 다만 국민의힘의 당론은 과거부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는 병립형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병립형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연동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론과 과거랑 일치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네. 어쨌든 이 제도라는 게 산물인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분명 연동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 제도의 악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 바꿔가면서 어떤 사표 방지를 위한 그런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양당으로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감정 딱 틀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타결 못해요. 지금처럼 서로 그냥 약점 붙들어매고 나의 어떤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약점만 부각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불행이죠. 희망이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21대 국회 이거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22대도 이런 방식으로 또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라온 건데 네. 국민들의 힘, 기업들의 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정치가 지금 4류, 3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의 체계를 어떻게 2류, 1류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당장 지금 서로, 뭐 네. 그럴 일은 별로 없어 서로 보이고. 감옥에 넣고 지금 이런 것만 인질극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근데 지금 딱 이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어떤 이 특검법 딱 대응하는 자세를 보니까 아 전혀 뒤로 후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악마화하는 대로 가자. 이 근데 기조를 딱 정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이렇게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사는 검찰의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수사고 검찰의 수사인 거고 특검은 국회에서 네, 출발하는 네. 시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근데 같아요. 검찰이 공정성, 상식 이런 걸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 자체가 지금 땅으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하는데 김건희 이거는 지금 발표조차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김건희 이거는이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씨에 대한 수사.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뭐 지금 다른 사람 다 잡혀가 지금 이미 재판도 받고 있고 결과도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아니 안 내고 끝으로 있는 정말 상황이에요. 짧게 네. 그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야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뭘 더 하자는 거냐라고 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네. 민주당에서는 뭔 수사를 했다는 거야 제대로 수사 하나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 소환 한 번이나 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합의가 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이었고 검찰이 잘 수사했겠죠. 다만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냐 안 했냐가 지금 국민들이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게 국민들이 다시 의심하니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또 그러면 해야 된다. 여기 야당의 공세라고 저희가 치부하고 수세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죠. 아, 이건 민주당 아니다. 입장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수사를 이제 받으라 이거예요. 네. 어차피 근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2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직 검찰총장 밑에 있는 일선의 검사들이 제대로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네. 도대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하기 이전에 뭐 일 아니냐. 근데 그 수사는요 결혼한 이후의 수사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 만약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설령 결혼 전에 있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수사 자체는 결혼 이후였으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를 일선 검사들이 뚫고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김용태 최고는 뭐 아니 그런 프레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 법을 대하는 자세가 네. 국민의 요구인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대응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거예요. 국민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독소 조항이면 독소 조항을 개정해가지고 합의해서 새로운 특검을 할 거냐? 이러한 물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공정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특검 조항을 바꿔서 과거의 드루킹 특검처럼 대한변협이 추천을 하고 중립적 네. 기관이니까 여기에 다시 대한변협이 추천한 그 풀에서 야당이 다시 또 추천을 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공정한 어떤 태도를 갖고 특검을 바꿔서 제안을 하면 여당이 받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국민의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거 없이 그냥 악법이다,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못 받는다 하면 국민들하고 어떤 기대와 괴리함이 있을 수 있죠. 김용태 최고는 이제 용산 용자 이제 맞을 태자를 아마 써야 될 것 같네요. 쳐맞을 태자 뭐 아니 이렇게 요즘에 해갖고. 내가 볼 때 용산에서도 버림받고 이준석한테도 버림받고. 아니 요즘에 네. 이제 시대가 핵개인의 시대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핵개인의 시대로 가는 거죠. 아, 네. 김용태는 지금 아니 이게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제. 이게 원칙에 맞고 네. 소신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일수록 원칙을 네. 얘기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아, 그래요? 저는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 나중에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 아. 네, 아이들이 그렇게 읽는 매겨놓고 동화책에 아까 조금 나오는 전에 그렇게 그런 매겨놓고서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포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가치가 있고 제가 한동훈이랑 바로 붙는다니까요.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아,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원보이스만 나와서는 국민의힘이 이거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으면 다 깨지거든요. 아, 막판에 한번 때리시네. 아, 근데 김용태 최고는 제가 봐도 비빌 언덕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제 정치라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아, 언덕이 없어도 나 혼자 예, 예. 뚜벅뚜벅 걷겠다. 무소의 뿔처럼. 무소의 뿔처럼 가야죠. 아, 멋있다.
김용태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예. 같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많고 네.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갈 곳은 방송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4년 동안 방송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고 정치가 정치를 해야 맞아. 된다. 타협과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법만 난무하는 지금의 서로 증오만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도 김용태 그리고 이동학 두 분의 어떤 뭐 증오나 혐오 이런 것보다도 서로에 관한 어떤 존중이 있고, 그렇죠. 예, 칭찬도 하는. 존중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거의 뭐 매겨가지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용태 최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동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용산 버림 받았고요, 네. 이준석 버림 받았고요. 시청자분들로부터도 역시 버림 받았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아, 그렇지. 그런 그렇지. 점에서 이준석이 아시고. 김용태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제가 이제 사실 말하는 걸 좀 이준석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이준석은 여전히 김용태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여전히 이제 이 동료라고 하는 그 끈을 네. 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네. 여러분, 이동학 최고의 분석으로는 김용태가 배신자가 아니랍니다. 네, 배신자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전략상 그냥 그렇죠. 일본 아니, 저는 수를 뒀을 뿐. 배신도 아니고 원칙을 늘 지킬 뿐이에요. 네. 원칙을 지키고 싶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 정치를 해 나가는 거고 아, 그렇죠. 누구의 김용태가 아닙니다, 그죠?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바로 I am 용태예요. I am 용태인데 자꾸 뭐 타임 뭐 이준석의 남자, 뭐 누구의 남자 이렇게 불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김용태 최고 앞으로도 나의 정치, 그죠? 네, 나의 길 뚜벅뚜벅 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길에는 주로 이동학 최고가 옆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어깨 동무도 하고 아유, 같이 또 발이 너무- 이제 힘들다 그러면 아유, 부축도 따뜻하다. 해주고 예. 이동학은 따뜻해. 네. 수술 잘 하시고 네. 본인 몸부터 아, 챙기셔야 맞다. 돼요.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내일 입원합니다. 네. 네. 이 아픈 와중에서도 부상 투혼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우리 이동학 최고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김용태 최고 용기 내십시오. 힘내세요. 예. 예, 그 누구도 김용태 최고의 편이 아니더라 해도 이동학 최고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마우스 복싱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